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4월 27일 토요일 광명 우스컵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치열한 예선전이 펼쳐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안정적으로 배당이 마무리가 된 경주도 있었습니다만 뒤집히거나 후차권에서 다소 틀어지면서 배당이 좀 발생이 된 경주도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광명 전일 경주 한번 돌아보면 광명 우스컵 6경주 김민호가 무난하게 우승을 차지해 나갔습니다만 정경호가 빠른 시속 발에 나가면서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7경주는 석혜은이 정영규 완벽하게 챙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8경주는 황준하가 무난하게 우승을 찾아 나갔습니다. 배정현 2차권까지 진입하면서 안정감 있었다는 점. 9경주도 민성기가 유리했었죠. 김정이 막혀나가면서 착승과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10경주, 11경주, 12경주는 상당히 까다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김준철이 저치기 나섰습니다. 선행 나섰던 조봉철이 버텨내면서 30배가 넘는 배당이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었고, 11경주도 김한윤이 버텼습니다. 박건희가 들어오다 보니까 21배. 12경주도 원준호가 거의 11초 대 초반, 극초반 시속 발에 나가다 보니까 박준성이 넘어서질 못했어요. 15배라는 배당판이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 치열한 접전 끝에 금일 우스컵 경주는 선발하고 특선은 2경주만 준결승전이 펼쳐집니다만 우스컵 경주는 3경주, 10경주, 11경주, 12경주에서 우스컵 준결승전이 펼쳐진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무조건 1착과 2착을 해야지만 결승 갈 수 있는 편성이 짜여졌고, 3착한 선수, 득점 높은 선수 1명만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1, 2착도 치어야 할 것 같습니다만 3착도 만만치가 않다는 점에서 10경주, 11경주, 12경주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면서, 물론 6경주, 7경주, 8경주, 9경주도 편성만 놓고 본다면, 멤버들만 놓고 본다면 결승전이라고 불려도 전혀 손색이 없는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항상 우스컵 경주가 상당히 어렵게 짜여진 모양새라는 점에서 금일도 쉽지만 않은 경주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8일 날 일요일 날이죠. 수원 지점에서 제가 배팅 가이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차 경주 시작과 결승 경주까지 있을 예정인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스컵 2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을 말씀드리면, 손재호, 류근철, 임재현, 이성민, 배민구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손재호, 류근철, 임재현, 이성민, 배민구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좀 관심 있는 인터벌 내용 살펴보면, 조봉철, 김종혁, 유경원, 김정태, 김우현 선수가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조봉철이 가볍게 인터벌 훈련 주도에 나갔었는데 별다른 이변 없이 훈련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손재우, 강진원, 이기주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손재우 시속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후미권 선수들은 마크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임재영, 김재영, 원준호, 정윤재, 구본광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임지현이 빠른 시속으로 대회를 이끌어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전 통과했었고, 김지영이 마크로 2차권, 원준호는 저치기 나서려다가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경호, 류재민, 배민구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 전경호의 선행을 배민구가 3코너 저치기로 대회를 넘어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성민, 신동현, 전영규, 이찬우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 대회를 이끈 이성민이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전영규는 저치다 밀려났었는데 이성민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우스컵 6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다행스럽게 비팝 쪽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편성 자체가 상당히 쉽지만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윤현준, 전일 마크 놓치다 보니까 결국 외선에서 저치기 타임이 잡아 나가봤습니다만 넘어서지를 못했어요. 준결까지 못한 아쉬움을 남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얼마 전 특별 승급 기회를 살려나가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윤현준, 그 다음부터 조금씩 삐그덕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직접 힘을 써도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힘을 쓰는 작전보다는 유재민과 전략적인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들쑥날쑥한 유재민이라는 점에서 윤현준도 유재민을 확실하게 믿고 경주전 펼쳐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힘을 쓰면 11초 대 초반까지 끌어냈었던 유재민이라는 점에서 윤현준도 유재민을 의식한 경주전 펼쳐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4번하고 3번의 동반 입장 쪽에
4번하고 3번, 4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임지연이 뭐 지정 올릴 때는 시속감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전일은 다소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금일만큼은 먼저 좀 주도권을 잡아 나가는 견준형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화끈하게 힘을 쓰는, 전일은 또 자전거 고장 원인으로 좀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컨디션 괜찮은 임지연이 긁어버린다면 윤현준이 임지연 활약에 나가면서 짧게 취입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4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하시되 4번이 1번 활약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4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한,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라는 점에서 4번, 3번이에요. 4번, 1번입니다. 두 차권 중에선 4번과 3번 쪽에 이번 편성, 4번하고 3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문제는 류재민하고 윤현준 아무래도 특성급 물을 먹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서로 좀 타이밍 재다가 함께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임지연이 전 원규하고 훈련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졸업순위 넘버 3입니다. 임지연도 기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컨디션 살아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전일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만 금일은 외선에서 더 먼저 시작하게 된다면 윤현준, 류재민 서로 눈치 작전 펼쳐 나가다가 고전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1번이 가게 된다면 6번 신동현이 쫓아 들어가는 작전은 공략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하고 6번 동반 입상, 1번하고 6번, 1번과 6번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인우가 초반부터 임지연의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1번과 2번 동반 입상 정도는, 1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16경주권하고 12경주권입니다. 16하고 12 노림수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기본적인 전략은 4번, 3번 쪽 우선 하시되 4번하고 1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리대로 간다면요 아무래도 4번, 3번 1번이 4번, 3번, 1번이 단연 돋보이고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 3번, 1번 경주권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틈새 노릴 수 있는 선수는 이인우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2번을 묶어서 삼복승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삼복승에서는 아무래도 음성 종말을 통해서 배당 공략 가능성까지 한번 점검해서 체크해 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두 선수가 붙었다 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4번, 3번, 4번, 1번 두 차권, 4번과 3번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노려본다면요 1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1번하고 2번 정도는 공략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이들 중심으로 하는 삼복승도 과감하게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7경기입니다. 이번 편성 전일 김민배가 넘어서지 못하면서 다리가 꼬였습니다. 배민구도 쫓아가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밑에 김형모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전법적으로 궁합 좋은 4명의 선수가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주석진, 김정태, 박민호보다는 유리한 경자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정태가 자리 잡게 된다면 아무래도 3번하고 5번 순으로 자리 잡는 견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게 된다면 배민구가 덮고 시작하려고 김민배가 덮고 시작하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배민구가 쫓아가고 2번과 1번 순으로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은 김민배가 타이밍을 완벽하게 뺏겼습니다. 조봉철과 힘대결에서 아무래도 김민배가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만큼은 충분히 본인이 원하는 타이밍에서 자꾸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자꾸 때리게 된다면 11초 때 초반 언저리 시속이 나와요. 과연 배민구가 김민배 활약이 나갔을 때 차가 나올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전 같지 않은 배민구를 아는 점에서 전 6번하고 7번 동반 입장 쪽에, 6번하고 7번 동반 입장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 7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하고 7번입니다. 쌍복견주권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김민배의 뒷자리를 어미태가 물고 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끌어내서 털어버리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6번하고 2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6번과 7번 쪽 우선하시되 복승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두 선수가 싸울 가능성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아예 6번하고 2번이라든지 7번하고 2번 정도는 어밑에 후차권 양분해서 노려는 볼 수 있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6번하고 7번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6번하고 7번하고 6번이 붙어 타게 된다면 아무래도 어미테가 홈미권 막혀나가면서 쫓아나서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3복승에서는 아무래도 6번, 7번, 2번이 6번, 7번, 2번이 아무래도 단연 돋보이고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민배가 생각만큼 시속이 나오지 못하게 된다면 배민구가 직선에서 세게 넘어가면서 어미테 김형목까지 불러들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3복승에서 좀 공격적으로 과감하게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민배하고 배민구가 탑점 찾아 나가게 된다면 어미테와 협공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주석진, 김정태, 박민호가 연대권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민배가 고전은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충분히 김민배 넘어서게 된다면 배민과 협공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전 6번하고 7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 단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 쪽으로 한번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명스컵 8경기입니다. 이번 편성 득점만 놓고 본다면 이승철이 단연 돋보이죠. 연대 세력이 유경원하고 김우현밖에 없습니다. 활약에 나갈 만한 선수가 마땅치가 않다는 점. 김우현 있긴 합니다만 부상으로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선행 승부 펼쳐 나가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승철이 유경원 달고 때렸다간 강민성이 있죠. 훌러덩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득점 높다고 이승철이 결코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견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일도 상당히 어렵게 견주를 풀어나갔었던 이승철 반면 한타키, 이기주, 강민성, 누태경이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자연스러운 연대협공으로 이승철 떨궈내는 작전도 가능하죠. 한타키가 초조 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강민성이 자리 잡고 이기주하고 누태경이 앞이나 뒤로 잡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도 강민성 힘든 견주 펼쳐 나갔었기 때문에 금일 힘을 쓰는 견주를 펼쳐 나가고 이를 한타키가 밀착 막혀 나가게 된다면 직선 취발 충분히 공략은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한타키 참 답답한 견주녀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결국 바닥끝까지 밀려나긴 했습니다만 직선 취입은 상당히 좀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강민성을 차분하게만 막혀 나가게 된다면 한타키 직선 취입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의 견주라는 점에서 4번하고 6번 쪽에 4번하고 6번 4번과 6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취입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강민성이 생각만큼 시속이 안 나오면 한타키 전일 붙었기 때문에 그러면 좀 세게 넘어갈 가능성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기주가 쫓아 들어가는 작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4번하고 2번 정도는 4번하고 2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는 볼 수 있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륙하고 4입니다. 4륙하고 4의 견주권 두 차권 중에서는 4륙하고 4의 두 차권 중에서는 4번과 6번 동반 입장 쪽에 4번과 6번 동반 입장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 이승철이 죽 썼죠. 금일도 강민성 한타키 이기주가 경주를 주대 나가게 된다면 이승철이 경주를 풀어 나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승철 전이 죽 썼기 때문에 금일 끊어먹기 나서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끊어먹기 나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강민성의 뒤를 빼앗아서 취입 나오는 견주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5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5번하고 6번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유경원 정도는 5번의 뒷자리 밀착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인 만큼 5,6하고 5,3입니다. 5,6하고 5,3은 좀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전일 죽 썼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일도 편성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배당도 괜찮게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6이나 5,3은 충분히 공략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한타키 중심으로 강민성하고 이기주 양분하신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면서 3복승에서 아무래도 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유리하고 우선이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변수라고 한다면요 이승철하고 유경원이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두 선수가 3복승에서는 충분히 착수권 진입도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3복승 변수라고 한다면요 5번과 3번의 동반 입장도 충분히 노려는 볼 수 있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득점은 이승철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어요. 전일도 그랬습니다만 금일도 경주 풀어 나가기는 쉽지만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4번, 2번, 6번, 4번, 6번, 2번 연합 가능성을 한번 먼저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스컵 9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박윤아, 김종혁, 황정현이 연대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변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성급 강급자 윤현구, 주드력이 뛰어난 구봉광, 호미견제 뛰어난 강진원, 여기 이찬우까지 4대3의 맞대 결의라는 점에서 이번 패서 박윤아가 때려서 버티기도 어렵죠. 황정현, 김종영 마찬가지입니다. 그 점 때문에 파업적 선수들을 경주 풀어 나가기는 어렵다 말씀드리면서 과연 누굴 머리로 놔야 될지는 고민스러운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구봉광이 전일 타이밍 자체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닥으로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잡고 때렸을 때 11초 때 언저리 초반 언저리 시속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금일도 전반적으로 빠른 시속 견주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타임에서 힘을 쓸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힘을 쓰게 된다면 윤영구, 강진원 중에서 누가 마케 나가면서 쫓아나설까 시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윤영구가 선취입이 모두 가능한 상황 이것도 발주대 2점 살려나갈 수 있는 만큼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파업 쪽 선수들 냅두고 6번, 1번, 7번, 2번 순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윤영과 협공이 가능할 것 같아요. 6번하고 1번의 동반 입장 쪽에 6번하고 1번 동반 입장 쪽에 2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윤영구가 직선에서 차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조금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과 1번입니다. 6번, 1번 쌍복 견주권 쪽에 6번하고 1번 쌍복 견주권 쪽에 2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강진원이 후미권 마켓 나가게 된다면 6번, 7번 정도는 6번하고 7번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과 1번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할 것 같아요. 6번과 7번을 차선으로 6번과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 배당판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윤영구가 전일 어이없게 마크 털렸다가 후미권에서 차가 나오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구봉강을 상대로 윤영구가 직선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강진원이 후미권 마켓이라든지 이찬우가 쫓아 나서는 견주 정도는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뚜껑을 열어봐야지 배당이 얼마만큼 나올지가 형성될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구봉강이 아무래도 경제 중심으로 팔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윤영구하고 강진원, 윤영구하고 이찬우 쪽으로 살짝 뒤집는 전략 정도는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생각해 봐야 되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9번강이 전일은 타이밍을 잡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하지만 금일은 충분히 원하는 타이밍에서 힘을 쓸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리한 편성 윤영구, 강진원 중에서는 윤영구와 협공이 좀 더 유리한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수급 준결승전 10경주입니다. 준결승전 2차전 우수급은 선발하고 특선은 2경주만 준결승전이 편성이 됐는데 우수급은 3경주가 펼쳐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 2차는 무조건 해야 되죠. 3차권 진입한 선수 한 명만 득점 높은 선수 한 명만 3명 중 한 명만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 3차권 다툼도 상당히 좀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번 패서 배정현, 김태한, 조봉철이 협권 펼쳐 나갈 수 있는 연대 세력이고 석혜원, 황준하, 전영규, 김재영이 연대 협권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봉철이 힘을 쓰고 배정현이 몰고 가게 된다면 석혜원이 또다시 저측 타임 잡아 나가려고 하다가 고전할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전일처럼 먼저 힘을 쓰게 된다면 아무래도 황준하고 협공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주도권을 잡아 나가느냐 석혜원이 또다시 후미권에서 저측 기회를 노릴 것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전 개인적으로 한번 배당 한번 노려보고 싶다는 점인데 조봉철이 특선에서 졸전 그때 강급이 됐었죠. 그러고 또 직접 부산 견주 때도 또 성적이 썩 좋지 못하다 보니까 특선에서 강급되는데 92점대밖에 기록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일 힘을 써서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조봉철이 힘을 쓰게 된다면 배정현이 밀착 마크하면서 호미 견제 후 취입도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배당 노려봐야죠. 3번하고 5번입니다. 3번하고 5번 동반 입상 김태환은 배정현만 쫓아 나서기만 하면 되죠. 3번하고 4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봉철이 원하는 타이밍에서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 공략부터 한번 이번 편성은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호하고 3, 4입니다. 3호하고 3, 4 견주권은 먼저 노려보고 싶은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석희원이 전일도 11초 때 초반 시속으로 저측이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저측이 타이밍 잡아 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다리면은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타임에서 힘을 쓰게 된다면 석혜원, 전열처럼 힘을 쓰게 된다면 아무래도 황준하가 후미권 막혀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특성 강급자에다가 득점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석혜원이 가게 된다면 1번과 2번의 동반 입상, 1번하고 2번, 1번과 2번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정학은 얼마 전에 동반 입상했어요. 김정도 요즘 훈련 상태가 좋은지 집중력 발휘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7번 정도는 석현 중심으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1, 2하고 17입니다. 1, 2하고 17 경주권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기본적인 전략은 두 선수의 동반 입상 쪽을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조봉철이 얼마만큼 긁어주느냐, 배정현이 얼마만큼 후미 견제에 나섰느냐에 따라서 3호하고 3, 4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은 전 개인적으로 한번 먼저 노려보고 싶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리대로 간다면 3번, 5번, 4번 우선하고 싶어요. 3번, 5번, 4번 3번 경주권 속에 이번 편성 먼저 한번 공격적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1번하고 2번을 묶어서 3복승 비법 쪽으로 양분하신 전략이 안정감에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석희훈이 넘버 2죠. 28기 졸업생 넘버 2입니다. 시속감 분명 좋아요. 하지만 석희훈이 젖히기만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다시 젖히기 타임 잡아 나가려고 하다가 다리 꼬일 가능성, 배정현이 조봉철 활용에 나가게 된다면 이변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패서 우스컵 10경주 배당 가능성, 3복승 변수 가능성까지 한번 음성 정보를 통해서 한번 체크해 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수급 1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비팝석 쪽 선들만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힘을 쓸 수 있는 선수들이 대거 출전하고 있어요. 정경호 출전 힘을 쓸 수 있죠. 김준철입니다. 손재우도 마찬가지예요. 김한윤, 정윤재, 여기 이성민도 여차하면 주드록을 발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코 김준철이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깜짝 놀랐습니다. 직전 회차 토요일 경주만 2차권 안에 들어왔었더라면 결승전 2차권 진입했었기 때문에 특별 승급할 수 있는 기회를 김준철이 살려나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일도 보니까 컨디션이나 몸 상태는 괜찮아 보였다는 점, 누구를 활용해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한윤하고 정윤재 중에서는 충청권 선배 김한윤과 전략적인 타협점을 찾아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연배도 비슷한 두 선수를 아는 점에서 3번하고 6번의 동반 입장 쪽에 3번하고 6번 동반 입장 쪽은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재우가 자리 잡게 된다면 6번, 3번 순으로 자리 잡는 전략, 7번, 3번, 6번 순으로 자리 잡는 경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시는데, 아무래도 충청권 혁광현 동반 입상이죠. 3번하고 6번 쪽에 3번과 6번의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만 보고 달려나가 있는 선수 한 명 있어요. 정윤재가 내선 잡게 된다면 김준철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취입해 나가는 3번하고 7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하고 6번 쪽에 우선하실 때 3번하고 7번 차선으로 3번하고 7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손재우가 저치기 타임이 잡아 나간다면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저치기 타임이 잡아 나가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비슷한 기량의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출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6번과 5번 과거 세정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죠. 정윤재의 선행을 김한윤이 몰고 와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준철 중심으로, 김한윤을 중심으로 양분해서 한번 노려보고 싶은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두르는 선수들이 힘대결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김준철하고 김한윤을 묶어서 3복승은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한윤하고 이성민이 동대정고 선후배입니다. 과거 또 세종팀에서 함께 훈련했었기 때문에 두 선수가 뭉치게 된다면 오히려 김준철이 힘든 경주로 진행될 수도 있는 만큼 공격적인 승부도 얼마든지 가능한 만큼 과감한 전략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김준철이 일단 젊고 다리가 좋다는 점, 젖히기 한 방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3, 6하고 3, 7경 주권 두 차권 중에서는 3번과 6번 쪽이 좀 더 나은 상황이라는 점, 3번, 7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6호와 6, 7까지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수급 준결승전 1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팝과 비팝의 맞대결인데 박건희, 윤여범, 최병일이 협권 펼쳐 나가게 된다면 동반 입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민호가 박준성, 원준호, 민성기하고 협권 펼쳐 나가게 된다면 박건희가 경주 풀어 나가기는 쉽지만 않죠. 더군다나 원준호하고 민성기가 28기 또 동기생들이기 때문에 박건희 타이밍 빼앗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박건희는 졸업순위 13위죠. 하지만 민성기, 원준호는 졸업순위 4위와 5위를 기록했었던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훈련에서는 박건희하고 기량차를 확연하게 보여줬었던 두 선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번 패성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김민호 입장에서는 원준호를 적극 활용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 원준호 때렸는데 11주 때 초반 시속이 나왔습니다. 박준성이 편안하게 막혀 나갔는데 칩이 나오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무래도 두 선수가 수도권 협공한 동반 입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준호가 힘을 쓰고 김민호가 몰고서 취입해 나가는 2번과 6번 쪽 우선하실 때 취입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다분한 것 같아요. 전일 같은 시속발이 나가게 된다면 김민호도 취입 나올 수 있는 맥스 시속이 있기 때문에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이번에 뒷자리는 박준성이 막혀나가면서 쫓아나서는 2번하고 4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쪽에 2번하고 4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반대입니다. 박준성하고 민성기가 세종팀 선후배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민성기가 힘을 쓰는 이럴 박준성이 몰고 와서 승부 타이밍 짧게 가져가는 작전도 충분히 기대는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민성기도 시속감이 상당히 좋아요. 그 점 때문에 오히려 민성기가 그대로 버텨내는 7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7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7번하고 6번이죠. 졸업순위 4등과 5위를 기록했었던 두 선수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도 충분히 김민호가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김민호 중심으로 배당이 팔려 나가고 있는 경주예요. 그 점 때문에 7-4하고 7-6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7-4-7-6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전략은 김민호 중심으로 원준호, 박준성 양분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위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2번, 6번, 4번이 단연독 볼 것 같습니다. 2번, 6번, 4번 3번 견주권 축에 2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원준호하고 민성기가 동기생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연대협공 펼쳐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김민호, 박준성도 힘든 견주가 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3번선에서는 7번과 6번 묶어서 공략도 가능한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민호 인정하고 2번, 6번, 2번, 4번 두 차권, 7번, 4번, 7번, 6번 민성기의 선정 가능성까지 양분해서 노려보고 싶은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우스컵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항체 구입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토요 경주도 준결승전이 펼쳐집니다만 상당히 좀 까다롭게 일반 레이스도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